저기죠. 중국이 일본한테 밀리는 게 뭔지 아세요? 땅은 중국이 거의 한 40배? 아니 20배 정도 일본보다. 근데 바다는 일본이 10배가 커요. 중국보다.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이 맞먹는 겁니다. 그러면 바다 면적까지 하면 도시 중에 인천이 제일 넓어요. 앞에 섬, 그 생각해서 제일 넓어요. 진짜 인천의 최대 장점이 바다예요. 바다를 활용해야 돼요. 근데 바다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 점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가 보십시오. 선진 도시가 되려고 그러면은 구도심과 신도심이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구도심의 유적들 또 역사적 기념물들을 다 사람들이 구경하고 다녀요.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 월미도를 보면 말이죠. 딴데 월미도 만약에 월미도 같은 데가 프랑스에 있었으면 영국에 있었으면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월미도 싸구려 놀이시설, 횟집, 싸구려 모텔 이게 말이 됩니까? 월미도 같은 역사성이 있고 상륙작전이 있고 그런 데가 그런데 제가 홍콩 싱가포르 예를 안 주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 또 서양의 워터프론트 이런 데 보면 진짜 명품 거리가 들어서 있고 고급 레스토랑에 진짜 선셋 카페 이래가지고 진짜 고급스러워요. 아니 그 그림이 안 그리십니까? 월미도를 어떻게 하면 고급스럽게 바꿀 것이냐. 왜 그게 안 될까요? 월미도가 그 앞에 항만이 있고 목재공장 있고 사료공장 있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월미도를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 항만 그리고 사료공장 목재공장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항만 재개발한다고 해요. 우리가 얘기할 때 부산 항만이 어디였어요? 영도에서 신선대까지가 5, 6도 돌아가는 연락선이 다니던 부산 항만이 거기 지금 배 들어갑니까? 한 대도 안 들어갑니다. 거기 지금 2024년에 개항되는 오페라하우스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보다 더 멋있어요. 지금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다 배 들어오던데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엑스포 한대요. 부산 엑스포. 그래가지고 대규모 예산 들어가고 완전히 도시를 구도심을 부산 구도심을 바꿉니다. 여수 구항 가보세요. 그 여수 엑스포역 앞에 완전히 선진 해변가로 바뀌었어요. 고동도 그쪽에. 왜 인천만 못 바꿉니까? 저 시드니 보세요. 런던의 도크야드 옛날에 템즈강 거슬러서 런던에 거기도 우리처럼 도크가 있었어요. 도크야드 지금 금융 중심지입니다. 항만이 거기 배 안 들어와요. 그리고 시애틀, 싱가포르 가보세요. 싱가포르 배 들어오는 데가 지금 완전히 관광지예요. 왜 인천은 그렇게 못 바꿉니까? 그런 발상하에서 눈을 크게 뜨자. 그래서 인천 해양도시의 장점을 만들자 해서 전포 르네상스가 출발이 된 겁니다. 다음 시절. 자, 그러면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평 사람들 아니 이 지도 보세요. 인천의 지도를 보면 여기 지도가 없네. 북한 저쪽부터 저 정서진 거기서부터 밑에 송도까지 바다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시민이 바다 접근이 불가능해요. 다 항만이고 이래가지고 일반 시민을 위한 바다가 없습니다. 부산은 일반 시민을 위한 바다가 있잖아요. 울산도 있잖아요. 마산도 있습니다. 인천은 왜 이렇게 다 막아놨죠? 다른 시설도 다 있죠? 이거에 대한 숨통을 터주자. 그래서 잃어버린 바다를 인천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컨셉입니다. 인천 시민들이 바다하고 단절된 삶을 살았어요. 이 지역 일대가 노화가 돼버렸고 항만으로 인해서 환경적 피해가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경희일보 주최해서 나는 오늘 아침에 날 초청을 안 해서 못 갔는데 경희일보에서 재물포 르네상스 무슨 세미나를 했더라고요. 왜 나를 초청을 안 합니까?
내가 제일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인데, 나는 하자는 사람인데, 이게 가능하다는 사람인데 왜 다 불가능하다는 사람만 모아놓고 그런 세미나를 합니까? 그건 잘못해서 이건 가능한 거예요. 왜 가능하냐? 지금 내항이라는 게 옛날에는 여기서 다 100% 저희 73년도에 이 관문이 세워졌을 때는 100% 여기서 화물 처리했습니다. 지금은 10%만 합니다. 제가 인천 항공사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 10% 데로 전화 배치 안 되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북한, 남한, 송도, 신항에 이 화물들을 전환 배치하고 인천의 하행 능력이 훨씬 오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항 굳이 사용 안 해도 되는데 거기에 일하는 분들, 거기 이용하는 회사들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은 접근이 불가능하고 하역회사와 항원노조원만 접근하는, 그게 어디가 이익입니까?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이익입니까? 계속 강만호사 지금 여기 이제 보면 북한 활성화 방안을 보면 2023년 6월까지 내항 화물을 북한으로 이전하도록 이미 계획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안 지키는 겁니다.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천이 해양 풍력 단지를 어마어마하게 구성할 겁니다. 그 배후 항만이 2029년에 송도 컨테이너부두 옆에다가 배후 항만을 짓기로 돼 있어요. 2029년에 되면 여기 대체 부두가 됩니다. 그 인력들, 이 내항에 있는 인력을 그걸로 배치하면 되죠. 그런 계획을 자꾸 세우고 하면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걸 안 하고 지금 쓰고 있잖아요. 누구 지금 쓰고 있는 거 몰라요? 지금 쓰고 있는 걸 어떻게 전환 배치해야 이쪽이 선진 도시로 바뀔 수 있느냐,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이걸 그 내항을 재개발 할 거냐.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건 그겁니다. 인천 내항이 수면적이 60만 평이에요. 수면적이 60만 평이고 부두 면적은 100만 평입니다. 160만 평이면 하나의 신도시예요. 골프장 7, 8개가 들어서는 그런 어마어마한 면적의 신도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 신도시를 이 구도심과 올리게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구상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저는 뭐 제가 처음에 제안할 때 머릿속 구성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멋있게 디자인하고 이거를 설계하고 이걸 계획하는 거는 공무원들과 또 용역 맡겨서 이런 사람은 멋있게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제가 기술이 없어서 그 그림을 못 그립니다만은 아이디어는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디어 뭐냐? 여기가 관문이 15m예요. 수심이. 그러면 관문에 물을 빼자는 거예요. 관문에 물을 빼버려요. 그러면 60만 평이 육지가 됩니다. 땅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지하 2층은 5m 높이에서 전부 주차장을 깔자는 거예요. 그리고 10m는 수중 도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여기는 아마 7층 이상 못 질 거예요. 이 전망 때문에. 지상이 아니죠. 수상이지. 수상에는 섬을 8개 정도 하잖아요. 하나는 베네치아식의 섬을 만들고, 하나는 베르겐식의 섬을 만들고, 하나는 프랑크푸르트식의 섬을 만들고, 하나는 뭐 스위스의 제네바식으로 찌리식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멋있는 바르셀로나형으로 만들어도 돼요. 한 섬 하나는. 그런 식으로 8개 섬을 하나의 도시, 섬 하나하나가 도시죠. 아주 바르셀로나의 그 가우디가 또는 그 구엘이 설계했던 그런 식의 섬 하나하나씩 만들면, 그리고 거기에다 어떤 시설물을 넣을 것인지 그런 걸 구상을 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진 다음에 관문을 다시 엎고 다시 물을 넣어요. 그럼 수상도시가 됩니다. 거기에 곤돌라가 다녀도 되고, 수상에 곤돌라가 다녀도 되고, 또 뭐 수상버스가 다녀도 되고, 다리로 연결해도 되고, 그래가지고 베네치아보다 멋있는 수상도시를 만들 수 있다. 그 내항에다가 그런 개념이 하버시티 개념이었어요.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가르쳐서 베네치아 방식이, 이게 베네치아 방식 플러스 워터프론트인데 잘못 쳤네. 베네치아 방식 플러스 워터프론트에서 레저 주거 기업이 들어오시는 그런 방향으로 도시를 만들자는 게 하버시티 개념이고, 이걸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기존 그 내암 재개발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게 중앙정부 주도고 한강민선 쪽이에요. 인천이 개입을 못해요. 인천시가 개입을 못하니까 자꾸 늦어지고 이상한 논리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거는 여기 인천시 주도로 하자. 그러려면 내양 일대를 사자. 가격은 육상 100만 평, 해상 60만 평인데 해상은 사용권만 받으면 되니까 100만 평 270만 원씩 해서 1조 6천억 원 들어갑니다. 불가능한 것 같죠? 너무 많죠? 그러나 이거를 연납을 한다든지 제가 이제 인천 내양을 경제자유국으로 지정하자고 했어요. 이걸 경제자유국으로 지정하자는 이유는 가장 큰 게 저기에요. 속도, 개발 속도. 두 번째가 경제자유국에 지금 9천억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거 좀 쓰자는 거예요. 그거 좀 여기다가 쓰자는 겁니다. 경제자유국에서 같은 경제자유국에 틀 하나 넣어버리면 그 돈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10년, 20년 걸리는 작업이에요. 단시 내에 안 갑니다. 왜? 당장 여기 반대 세력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설득하는데 그리고 대체부도 만드는데 뭐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도 만약에 독재 정권이면 내보냅니다. 보낼 수 있어요. 부도가 모자라지가 않는데 그러나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설득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지 왜 부산도 하고 여수도 하고 싱가포르도 하고 런던도 했던 걸 왜 우리는 못 하냐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이 육상에는 큰 건물도 짓고 육상 100만 평에는 금방 60만 평에는 해상에는 멋있게 관광지역으로 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선 8기 임기가 2020 몇 년이죠? 26년인가? 6년. 26년까지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면 또 빌 공주자가 공약이라고 할 거예요. 시민들이. 네? 이게 뭐냐? 나는 1단계를 하자는 거예요. 1단계 뭐예요? 189도 이미 시민들한테 돌아왔어요. 2023년도부터 한강공사가 189도 개발에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이게 189도죠. 189도인데 이 지도가 이게 좀 그러네. 이거 보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걸 설명할게요. 제가 189도 요거는 내년부터 개발이 들어가고 한강공사에서 하는데 나는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이런 데 같은 데는 오피스텔이나 그런 거 질 수 있거든요. 여기는 호텔 질 수 있고 이런 데 참여해야 되고요. 지금 가시적 선거를 보낸다는 건 뭐냐면 시민들이 뭐 청계천이나 또는 한강이나 또는 홍콩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내려가서 바닷물에 발을 담글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바다에 왔지 발을 담그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89도 했고 지금 안 쓰는 것도 이건 안 쓰기로 돼 있잖아요. 이 바다 면적도 지금 안 씁니다. 이거 옛날 김구 선생님이 건설했던 부항에 옛날 가면 한 이 정도 있었겠죠. 여기를 해양사업하고 논의해서 여기를 막아요. 여기를 막고 이물들 퍼냅니다. 인물들 퍼내고 여기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수상도시 이거를 26년까지 여기다 만들자는 거죠.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아쿠아리움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인천 앞바다는 물이 탁해서 아쿠아리움 불가능하다. 왜 탁하냐? 밑에가 갯벌이라고 그래요. 갯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막고 부정을 하고 여기 밑에 모래를 깔면 투명합니다. 동해처럼 투명해져요. 물이. 그 투명한 물 여기 산소 쪽에서 주기적으로 가만 주기만 하면 여기 그냥 천연 아쿠아리움이에요. 수중도시 가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요 7만 평 이거 7만 평도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면적입니다. 이 7만 평은 2026년까지 가시적으로 시민들한테 우리가 제물포레넥상스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하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단계 개발 민선 8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자. 이게 제 얘기입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자, 나는 제일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인천이 부산보다 더 나은 해양도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위축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자, 허브 인천시랑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오는 컨테이너이 인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와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부산만 들르고 상해를 갔다가 홍콩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천에 그래갖고 부산에 미국이나 유럽함을 내려오면 거기서 고속도로 따르고 딱 올라와서 수도권에다 뿌립니다. 그거 인천에 배대면 훨씬 경제적일 텐데 왜 그럴까요? 인천의 배대기가 안 좋아요. 인천의 최대 약점 간만에 차가 끕니다. 그 다음에 매년 준설을 해야 돼요. 매년에 준설을 하면 준설 예산이 2천억 3천억 들어요. 그거 너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항은 어디다 건설해야 되겠어요? 저는 여기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자월도에 가라는 거예요. 자월도에다가 항만을 건설하면요. 그리고 거기 자월도에서 영흥도를 다리로 이어. 지금 세계 최대 항만이 어디예요? 상해 가보세요. 상해 가보면 배 보여요? 항만 보여?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55m 떨어지, 55km 떨어진 55km. 양산도에다가 항만을 짓고 거기서 다리로 55km를 연결했어요. 상해는 55km를 연결하는데 우리는 8km를 연결 못해요. 부산항 원래 부산에서 40km 떨어진 가덕도에다가 부산항을 만들었어요. 왜 인천항은 이 근처에다 자꾸 항만을 건설해요? 자월도에다 해야죠. 그리고 다리를 연결하면 미국, 유럽에서 오는 배들이 거기 옵니다. 거긴 간만에 차도 반으로 줄고 준설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예선, 도선 이용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개념에서 나는 크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항만으로 우리도 지향해야 된다. 지금 우리의 현상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컴퓨터 20년, 30년을 보자. 그런 얘기고요. 허브 인천시장을 자울당하게 되면 도서지역도 다 삽니다. 덕적금도 이런데 다 살아요.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도서관광지도 개발되고 내가 이 무인도 소확장을 왜 얘기했냐면 어제 보니까 청라 거기서 데모하고 난리 났더라고. 청라 소확장 넓히자고 그랬더니 자 마포에 2026년부터 안 되잖아요. 저희가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안 됩니다. 마포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상암동 거기서 그 소확장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왜 인천 앞바다 섬에다가 내가 시장님한테 저 얘기 들었더니 무인도 소확장 얘기 들었더니 시장님이 서울시 쓰레기 마포 쓰레기 그런 얘기 하지도 마라 받는다는 얘기 큰일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인천은 충분한가? 인천은 소확장이 충분한가요? 예비로라도 주민 반대가 없는 지역에 소각장 같은 거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육상양식장 영도에 수산센터 있어요. 우리 인천시 수산센터 거기 육상양식장 중앙정부가 400억 지원합니다.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해양수산부에 있는 관점으로 인천시가 마음만 먹으면 수도권에 있는 수산물 전체를 충당하시고 왜? 거기는 온대성 어류 양식도 강해요. 옆에 영웅화력이 있어서 그런 컨셉을 보고 육상양식장도 하자. 인천이 해양도시라고 안 그러는 가장 큰 이유가 해양대학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 해양대학 있으면 학사가 있고 석사가 있고 박사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석사 박사 해양 쪽에 해양대학 안 나와요. 왜? 대학이 없으니까. 목포에 해양대학 있고 부산에 해양대학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네들 해양 들고 강에서 기관 배 요트 탈래도 그 면허 따야 돼요. 인천에서 면허 시험 보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를 하려면 이 해양대학 안 만들어주면 수도권이요. 부산 한국해양대학에 분결합 여기 해사고등학교 있어요. 그걸 대학으로 승격시키면 돼요. 부지도 충분하고 시설도 충분해요. 근데 인천이라고 고등학교를 대학교로 승격을 안 시켜줘요. 그거 해양대학 아니면 인천대에서 다른 인천대 내가 옛날에 조동성 교수님 있을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과를 못 줄인다고 다른 학과 정원 줄여서라도 해야죠. 해안도시 하려면. 그래서 인천대학교라도 인천대에도 애라도 신설해야 된다는 게 그게 적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 관리의 주권을 찾아오자. 무슨 얘기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준설토 하면 어디요? 저 영종도가 앞에 그 준설토 투기장에 땅 생겼잖아요. 땅 생겼는데 뭘로 돼 있죠? 지금 한상했는데 골프장 54월 짓고 있습니다. 아니 공항 가는 옆에 그렇게 싼 땅이 나왔는데 골프장 주는 게 말이 됩니까? 하이테크 단지 유치하면 안 됩니까? 근데 그거 결정을 인천시가 못해요. 왜? 이게 준설토로 해서 땅을 매립을 해. 그럼 땅이 생기면 중앙정부의 땅으로 가요. 그러면 인천은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인천에 바다가 없어졌어요? 인천에 갯벌이 없어졌어요? 중앙정부 마음대로 와서 해가지고 메꿔가지고 인천이 반은 인천한테 줘야죠. 땅을 서울에서 다 가져가면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양관리의 중도를 그러면 이 준설토 투기장 만든 데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겠어요? 동해안에 있겠어요? 남해안에 있겠어요? 군산이 있었어. 군산은 근데 태만금 되면서 그것도 없어진 거예요. 인천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인천 국회의원들이 얘기 안 하면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한다. 공유수명 매립법 개정을 안 하면 이 소유권이 그냥 서울로 가져가요. 인천은 당연히 권리가 있죠. 우리 바다, 우리 시민들의 바다, 우리 시민들의 갯벌이 없어졌는데 땅 생겼는데 소유권은 다 서울이다, 중앙이다. 이런 거에 대한 해양관리의 주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반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중앙정부 위주 시각이라는 거예요. OECD국 어느 나라도 항만의 관리 운영 개발권이 지자체가 아닌 데가 없습니다. 왜 우리만 아직도 중앙 논리로 항만을 가야 되냐. 사실은 인천 항공사 세우고 울산 항공사 세우고 여수광 항공사 세우고 부산 항공사 세울 때 그거 다 나중에 지방으로 넘기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세워서 중앙정부 자리만 만들었지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타로 이제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저는 여기 인천해역 방위사령부 빨리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해역 방위사령부 빨리 옮겨야 되는 게 뭐 원래 인천대교 할 때 옮기기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제가 볼 때는 진짜 자올대 같은데 덕저부터 같은데 그런 데다가 해역방위사령부 해야 되는데 그건 해군이 가기 싫대잖아요. 해군이 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어디죠? 그 마리나? 그 광산포. 광산 마리나 어디 있어요? 광산 마리나? 네. 거기 지금 판다고 내놓잖아요. 그거 사서 거기 만들어주고 그 해군들 죽어주는 영종도 해주고 그러면 해역방위사령부 땅 이거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이거 인천시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천 종합고시장 내가 가보니까 D등급이에요. 무너지게 생겼어. 그런데 그 사람들 거기서는 장사가 안 돼. 서울에도 손님이 다 가. 왜? 종합고시장은 그 바닷가에 있질 않아요. 바닷가에 있어야 손님이 와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바닷가 저기로 옮겨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한반공사에서 그 서울미도 가는데 그 해양센터 뒤에 15,000평 매립하는데 거기에 반만이라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힘 갖고 안 돼요. 인천시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땅은 다른 용도로 쓰고 이 사람들 바닷가로 옮겨줘야 이 어민들 삽니다. 그 다음에 인천의 상징물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안포론에서 하면서 제가 보좌밖에 못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드릴게요. 인천의 문 그래가지고 무슨 개선문보다 훨씬 커야 되겠죠. 또는 센트루이스의 게이트웨이 앞이처럼 커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걸어서라도 월미도와 연안부두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천의 문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2033년이면 여기가 개항장 1883이라면서요. 1883이면 2033년이 뭐냐? 150주년 된 거 아니에요? 개항? 150주년 정도 됐을 때는 뭔가 여기서 제대로 만들어갖고 세계적인 행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